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조금 모티베이션을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깔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일단 오늘 7월 9월 15일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서피스들을 다양하게 모아두고 싶은데 어떤 서피스를 모을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컨포멀 스트럭처들을 다른 컨포멀 스트럭처를 가진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로서 다른 녀석들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다른 녀석들을 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얘들을 쿼션트를 시킬 건데 쿼션트를 어떤 어떤 센스를 시킬 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컨포멀 스트럭처가 다른 것 혹은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어, 그런 리마니안 매트릭 중에서 좀 특별한 녀석들, 한마디로 컨스턴트 커비처를 가지는 그래서 지너스가 일반적인 경우에 지너스 2 이상인 서피스를 대상으로 할 때는 커비처가 마이너스 1로 컨스턴트인 그런 매트릭들을 모으고 싶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마디로 다양한 매트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매트릭 간의 그 호모토피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퀴버런스 클래스 릴레이션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어, 두 개의 서피스가 있을 때 사실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려면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어떤 서피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예를 들면 베이스를 S0로 고정하고 두 개의 서피스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그냥 그 맵 자체를 기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의 스트럭처 사이에 가격역할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토포로지컬 서피스와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R1, R2가 이제 각각 리마 서피스든 리마 서피스든 리마 서피스든 혹은 리마니안 매니폴드든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진 녀석을 가져오고 R2도 가져왔다 쳤을 때 얘 둘이가 이퀴버런트 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기준 이제 베이스 서피스를 가지고 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사이 맵을 인듀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맵이 이제 어느 녀석이랑 호모토픽하냐를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녀석하고 호모토픽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컨포멀 스트럭처를 분류를 하고 싶으면 이제 그 바이홀로메틱 맵하고 호모토픽한 이제 맵으로 이어져 있으면 얘 두 개는 같은 것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아이소메트리가 되겠죠. 아, 아이소메트리라기보다는 이 경우에도 그냥 컨포멀 맵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사실 호모토피 자르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아이소메트리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잘라줬을 때 한마디로 이제 그 베이스 서피스에서 저희가 원하는 구조를 가진 이제 맵들을 쿼션트로 잘라둔 그 집합을 저희가 타이크론 스페이스라고 부를 건데요. 정확한 정의는 사실 조금 차치해 두고 모티베이션을 더 드리고 싶어서
이제 조금 더 부정확한 얘기로, 그냥 인포멀한 얘기로 조금 다시 디그레스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얘기해서 좀 의문스럽거나 하신 게 계실까요? 괜찮으시면 그러면 일단은 네,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좀 더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푸앙카레 디스크가 항상 저희에게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사실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판 모양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때때로는 이렇게 어퍼 하프 플레인 모델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논의가 편하게 따라가지고 다를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왜 아이소메트리 그룹이, 여기서 아이소메트리라 함은 프랑카레 매트릭을 주었을 때의 아이소메트리를 보셔도 되고, 혹은 컨포멀 오토모피즘들을 모아둔 거라고 생각해 됩니다.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게 비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이제 PSL2R이라는 얘기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에 속한 매트릭스가 어떻게 아이소메트리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내면은 얘는 이 어퍼 플레인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어퍼 플레인 모델에서 잘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왜 어퍼 플레인을 보존하냐면, 여기 실수를 넣었을 때 여기 R, 그러니까 실수값이 들어가면 여기 값도 실수값이 돼서 얘는 이 수직선을 보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이고, 뭐 위쪽을 보존한다는 거는 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매트릭스들은 이제 분류하기가 꽤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디터미넌트가 M이라고 할까요? 네. 대충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트레이스 값까지 나오면은 이 매트릭스의 성질을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트레이스 값이 만약에 2보다 작다고 하면요. 그러면 아이젠밸류 값을 구해봤을 때 아이젠밸류가 대충 이런 형태의 방향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얘가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켈리 복소수를 아이젠밸류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는 대충 어떤 형태냐면은 그 회전 행렬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가 컨주게이트 되어서, 그거는 프랭클 디스크 모델을 생각해 봤을 때 뱅글뱅글 돌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서, 그 꼭 원점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지금 하는 형태지만, 컨주게이트 만약에 해서 원점으로 중심을 갖다 놓으면 얘는 이렇게 약간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아이소메트리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가 2인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형태와 컨주게이시냐면 약간 이렇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트레이스가 2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컨주게이시 되고요. 그래서 얘는 어퍼 플레인 모델에서 그려보면은 이게 Z 더하기 R 0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수니까 실수 방향으로 좀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퍼 플레인 모델에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트레이스가 만약 2보다 크면은 이 경우에 람다가 실수값이 2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 람다하고 이제 곱을 했을 때 1이 하니까 람다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매트릭스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거는 어페프 플레인 모델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상수배를 해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사실 무한대점인데요,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반경이 커지는,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이 커지는 형태로 컨주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배가 되는 거, 람다 제곱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믿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총 3가지 아이소메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하이퍼볼릭 서피스를 만들든 혹은 리만 서피스를 만들든 할 때 그 프랑카이 디스크가 유니버설 커버란 거 아니까 그걸 잘라내서 이제 만들고 싶은데 뭘로 자르느냐를 일단 알고는 가야겠죠. 그래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분리를 해보자면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네, 방금 2개는 하프 플레인 모델, 하나는 그 프랑카이 디스크 모델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랑카이 디스크 모델에서 다 그려보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약간 각도를 약간 돌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아이소메트릭 혹은 오토모피즘이거나, 혹은 이 녀석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한대점을 기준으로 얘를 픽스하면서, 무한대는 계속 무한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다른 점들은 약간 그거를 기준으로 일주운동을 하듯 옮겨진 형태여서, 한마디로 바운더리 포인트 하나를 고정해 두고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고, 이걸 파라볼릭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일리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사실은 바운더리 픽스 포인트가 2개가 있거든요. 다른 녀석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원점과 무한대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네, 그거 사이를 이렇게 향해 간다는 느낌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리펠러가 되고 여기가 어트랙터가 되는 이런 다이나믹들을 가지는 녀석을 하이퍼볼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록소드로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소메트리는 총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프랑카이 디스크에 잘라서 실제로 하이퍼볼릭 서피스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그림은 이제 조합적 위상수학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먼클래스 뒷부분에 보시면 서피스 만들 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나타난 형태일 텐데,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A, B, A 인버스, B 인버스, C, D, C 인버스, D 인버스 형태로 붙이면은 펀더멘털 그룹이 저희가 원하는 지너스 2 서피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방금 그린 이 화살표들, 그러니까 요 녀석을 보내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제가 그렸던 이런 형태의 부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지오대식을, 사실은 지오대식을 다른 지오대식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이어 붙이는 쿼션팅을 취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로 쿼션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아이소메트리의 경우에 사실은 이 A 인버스를 가지고 A 인버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A 인버스에 해당하는 이제 파이1 엘리먼트가 있겠죠. 그 녀석에 해당하는 아이소메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모두 각자에 대응하는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가 생기고요. 그게 이제 이거로 들어가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주겠죠. 그러니까 A를 어떤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를 보냈지, B를 어떤 아이소메트리를 보냈지, C를 어떻게 보냈지, D를 어떻게 보냈지 늘 각도를 잘 짜맞춰 넣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매끄러운 하이퍼볼릭 서피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여서 네. 방금까지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전에 안 보셨으면 조금 빨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릭 보통 대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타입을 안 쓰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그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컴팩트 서피스를 매끈하게 그러니까 각 지점에 튀는 곳 없이 전부 하이퍼볼릭 그 컨스턴트 커버처를 만들고 싶다면은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만 쓰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일리프티가 어떤 형태로 생기냐면 이렇게 서피스 중간에 홈 포인트가 생긴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매끈한 리마니안 매트릭 스트럭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마치 원래 리마니안 매트릭 스트럭처를 가졌던 거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 라면 뚜껑 접는다고 하나요? 네, 그런 모양처럼 콤포인트 만들어줄 때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니폴드를 만들 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녀석을 위성학에서는 이제 오비폴드라고 부르고 대수기하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녀석들도 공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듈라이 스페이스는 제가 오비폴드로 이해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모듈라이 스페이스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 방금은 그 오비폴드라는 녀석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저희는 매니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매끈한 매니폴드를 만들 때는 일틱은 오히려 PI 녀석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라볼릭은 안 생기냐라고 하면 파라볼릭은 이 어떻게 보면 일립틱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쭉 잡아당기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약간 제가 블랙홀 잘 보이죠? 블랙홀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끌어다 주는 한마디 이런 녀석을 커브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형태의 서피스에서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점이 어디 유한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멀리 끌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싱글즈 멀리 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서피스 위 각 점들 이 점들 각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매끈하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의 강조를 끌어버려서 얘가 매니폴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얘는 매니폴드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무한대로 튀어 있기 때문에 얘는 컴팩트 서피스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on 컴팩트 서피스를 만들 때 이제 파라볼릭이라는 녀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틱은 유한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버렸다 치면 얘는 지금 이 기준점 무한대로 바운더리 포인트 끌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이어붙여서 이렇게 말아버린 것은 맞지만 파이나이트한 부분에서 유한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파라볼릭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녀석하고 무한대로 튀지 않는 매끈한 녀석하고는 또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서피스는 그냥 컴팩트 서피스라고 부르고 이건 non 컴팩트 서피스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거를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건희님이 방금 올포에드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채팅창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런 non 컴팩트 서피스를 만들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비자명하게 믿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뭉쳐있는 area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finite area가 뭉쳐져 있습니다. 물론 컴팩트한 부분에는 당연히 finite area고요. 그래서 얘는 총 합쳐도 finite 아직 볼륨이라고 하지 말고 area라고 합시다. 네. 면적이 유한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 괜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커습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에어리어가 터져버리진 않아요. 여기는 유한한 값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 더 있어도 사실은 유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finite area가 되게끔 이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요구를 하면은 그거를 공부한 건 사실 컴팩트 서페이스 공부한 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는 건 저희가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녀석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별개의 세상인 거는 finite area가 아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예시를 그러니까 여기 싱귤러리티를 무한대로 끌어버렸는데 여기를 아예 열어버리면 한마디로 일립틱에서 파라볼릭으로 갔다가 아예 하이퍼볼릭까지로 만들어버리면 저거에 대응하는 것을 그러면 사실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가 좀 잘록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 잘록해지는 게 끝없이 무한히 0에 가까워질 때까지 잘록해지면은 그게 컨셉이 되는 게 맞는데 잘록해졌다가 다시 열려버리면 여기에 뭉쳐있는 에어리어는 더 이상 유한대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인피니트 볼륨이 되어서 인피니트 에어리어가 되고요. 지금 여기 동그랗게 말았던 아이소메트는 이제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가 됩니다. 이런 녀석은 여기에 이 길이를 가지고 더 파라메트라이즈를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네. 여기 잘록한 부분 길이 사실은 여기에 잘라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여기에 어디를 잘라야 하는지 제일 잘록한 부분을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라서 이제 surface with boundary로 surface with geodetic boundary를 생각해서 공부를 할 수는 있긴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무한한 에어리를 같이 붙여놓고 생각하면은 좀 공부에 좀 곤란하면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그냥 추신만 해드리면 이거 말고도 에어리어를 인피니타이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스비 그냥 무한계가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부터 열려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열려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커스비 생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한마디로 이게 무한계라는 건 타입 자체가 파이나이트 타입이 아니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런 인피니트 타입 서피스를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걸 공부하는 영역이 최근에 네, 저희 분야 사람들이 최근에 공부한 새로운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언급만 드리고요. 자, 2차원 공부는 대충 여기까지 하고 3차원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혹시 이제 좀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계실까요? 저 그 커스비 인피 그 무한히 많은 거면 네네. 혹시 그, 그 커습 그 이외의 지역 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그 레저는 그 유한한 파이네타고 건가요? 아 커습이 많아져서 그것도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피니티 에어리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 이렇게 한 싱귤러리티를 완전 터쳐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터치지 않아도 그냥 유한한 싱귤러리티 무한개 만들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 외에도 방법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 커습이 하나도 없어도 지너스를 무한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통제 안 된 녀석을 어떻게 공부하지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도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준다는 건 한마디로 프랭카의 디스크를 자른 것으로서 이런 서피스를 만든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네, 컷을 무한계 넣지 않고도 그런 식의 조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자명한 그러니까 이걸 사실 펀넬이라고 부르는데 깔때기 모양이라고 해서 펀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펀넬을 넣지 않고 이렇게 각 로컬한 부분을 봤을 때 유한한 스트럭처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인피니트 타입, 그러니까 인피니트 볼륨 만들고 싶다면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너스를 무한히 많이 넣거나 커브를 무한히 넣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그 지난 시간을 포함해서 시작점이 어떤 이제 그 리만 서피스의 어떤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생각하는 당위성으로 이제 시스톨릭을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이제 파이원을 네. 이미 PSL2 안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가지고 쿼션트 아웃 시킬 때 네.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시스톨에 대한 네네. 고려가 아예 없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맥락에서. 아, 시스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에 제가 서피스에서 이제 각 어떤 커브를 그렸을 때 얘의 호모토픽 클래스를 생각해 보면은 그 호모토픽 클래스의 제일 작은 길을 리얼라이즈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각 호모토픽 클래스마다 걔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길이를 그 커브 클래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 커브 클래스도 다양한 게 있겠죠. 그 서피스에서. 근데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녀석 그 서피스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커브 클래스 길이를 시스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어디에 대응하냐면 이 각 커브마다 그 방향의 덱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게 A였다면 지금 이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 매트릭스 이 아이소메트리가 가지는 매트릭스가 방금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가 말씀드렸으니 이런 녀석하고 이제 컨주게이시 됩니다. 이런 형태의 네. 이런 경우에 이 람다 값에 따라서 하이퍼볼릭 플레인에서 움직이는 길이 그러니까 각 점을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 길이가 정해집니다. 네. 정확하게는 제가 이쪽 방향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결정되는 순간 이 매트릭스는 이런 두 픽스 포인트 사이를 이제 리펠링해서 어트랙팅 해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점을 움직이는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모든 점이 다 동일하진 않군요. 포항카이 디스크 위에서 얘 엑시스 위에 있는 점들을 제일 최소한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 아이소메트리를 돌렸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점은 이렇게 돌게 될 건데 이 길이가 최소는 아니고요. 그 호모토픽 클래스 안에서 최소로 리얼라이즈를 하는 한마디로 지오대식이 생기는데요. 그 지오대식이 사실 이 엑시스를 자른 게 되고 그 이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냐 그건 람다에 대한 삼각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각 엘리멘트가 매트릭스로 갔을 때 그거의 아이겐 밸류 중에서 최소값이 어떤 게 되는지가 사실 시스토라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2차원을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퍼볼릭 서피스를 공부를 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3매니폴드에서 비슷한 얘기가 가능한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쭤보셨던 그 지오메트라이제이션 이런 거하고 어떻게 지금 저희 공부한 거 연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3매니폴드를 공부할 때는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자르는 게 아니라 하이퍼볼릭 3스페이스를 자르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3스페이스는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굳이 그려드리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쪽이 네,
이렇게 실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위쪽인 걸 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H3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upper half plane이 아니라 half space라고 해야겠죠. half 3 space. 네. 그러니까 지금 XYZ 좌표계에서 얘는 Z는 0일 거고요. 네. 이런 공간에서 지난 시간에 half plane에 대해서는 그 매트릭을 한마디로 DZ는 DZ라고 하지 맙시다. Z가 쓰이니까요. DS는 이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Z 좌표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을 이 Z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네,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두면은 해프 플레인의 모델을 그대로 일반화했다고 보실 수는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프랑카이 디스크는 컨포멀 스트럭처도 있고 하이퍼블릭 매트릭도 있었는데 여기는 컨포멀 스트럭처 어떻게 주냐 하면은 일단 네 없고요. 네, 3차니까 잘 못 주겠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그 쿼지 컨포멀 티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공부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컨포멀 스트럭처들이 그러니까 같은 컨포멀 스트럭처에서 놀 때는 컨포멀 오토모피즘들을 공부를 해야죠. 컨포멀 아이소메트리를 공부해야 할 건데 다른 컨포멀 스트럭처 사이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다른 컨포멀 스트럭처를 가지는 서피스들을 공부를 할 건데 그거 사이에 맵을 공부할 때는 컨포멀 하지는 않지만 어떤 센스에서는 컨포멀에 가까운 맵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쿼지 컨포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출발하는 곳, 도착하는 곳에 컨포멀 스트럭처가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N차원으로 확장을 할 수 있냐는 얘하고 이퀴밸런트한 개념에서 쿼지 시메트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컨포멀 스트럭처는 이제 등장 필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 모양이 있을 때 그 원을 얼마 찌그러뜨리냐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면은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점들 사이에 예를 들면 정삼각형이었던 느낌의 모양을 얼마나 찌그러뜨리느냐 네, 이런 비율을 잴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 거는 사실은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N차원으로 쉽게 확장이 되거든요. 컴포넌트 스트럭처 없이도. 그래서 네, 혹시 다이크맨 스페이스나 이런 걸 들어보셨을 때 쿼지 컨포멀 티어리가 쓰인다고 했는데 이쪽에도 확장이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N차원으로 확장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컨포멀 스트럭처 얘기가 나왔으니 하지만 어쨌든 그냥 컨포멀 스트럭처는 사실 네, 잘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저희 저처럼 위상의 묘미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아이소메트리를 잘라서 얘를 이제 아이소메트리로 잘라서 하이퍼블릭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냐를 만들 수 있냐고 얘기해 보면 이 아이소메트리도 비슷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리틱이라는 것이 있고요. 파라볼릭이라는 것이 있고 이 경우에 록소드로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록소드로믹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생기는데요. 이 분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아이소메트리가 어떤 리그룹을 나타나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PSL2C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예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4차원 이상으로 갔을 때 그냥 플레인하게 제너레이션이 계속될 거다라고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PSL2R이었고 3차원에서는 PSL2C면 4차원에서 뭐냐? 정확하게는 그 매트릭에 주는 행렬의 인베리언트 그거를 컨주게이트 했을 때 인베리언트에 지는 리그룹들로 나타나는 건데 2차원, 3차원에서는 우연히 잘 맞아 떨어져서 이게 PSL2R과 PSL2C로 C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N차원으로 갔을 때는 PSL2 무언가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그래서 2, 3차원이 네, 좋은 세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네, PS2C라는 운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아까와 같이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들을 조사를 해서 그 트레이스가 그 절대값이 2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아이겐 밸류의 성격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류 가능합니다. 1, 2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1, 2트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 때에도 점을 기준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축을 기준으로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를 일립틱이라고 부르고요. 파라볼릭의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를 무한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약간 북극성 삼아서 이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에 움직인다고 하되 이 경우에는 같이 따라 움직이는 녀석들이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이런 면이 되겠죠. 이런 면들이 면으로 움직여지는 평행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록소드로믹의 경우에는 이것도 네, 약간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볼 모양의 모델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픽스드 포인트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파이어 들어갈 거긴 한데요. 그 파이어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도 이제 면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어떤 면들이 될 건데요. 이 면들을 다음 층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은 맞되 이 축을 기준으로 얘들이 회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도 포함해서 이렇게 휘가 맞히듯 네,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녹소 드러내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2차원의 경우에는 얘들이 이렇게 갈 때 얘를 회전을 시킨다는 거는 사실 반전 외에는 다른 대칭성이 없으니까요. 네, 이 엑시스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선으로 보낼 때 이렇게 반전시킨 거 외에 방법이 없는데 그 반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모션이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하기 힘든데 이제 3차원의 경우에는 이 엑시스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은 네, 번들 같은 형태가 이런 면이 되기 때문에 그 면은 차츰차츰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서 여기선 그런 네, 자유도가 하나 더 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아이소메트리를 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좋은 매끈한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냐를 저희가 볼 것인데 아까를 생각해 보신 일리틱은 좀 쓰면 안 될 것 같고 쓰면 안 될 거고요. 파라볼릭이나 혹은 록소드로믹을 써서 저희가 만들어 줄 겁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형태는 포엔카레 치료로 돌아가는데 포엔카레가 뭘 했냐면 그 호몰로지가 0이면 그 매니폴드는 심플리 커넥티드인가 라는 얘기를 처음에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발리로서 흔히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이런 축구공 아니죠. 그 정시비면체를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 그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시비면체 이런 형태를 그려서 네, 이런 매니폴드가 있어서 얘들을 이렇게 붙일 때 그냥 붙이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고요. 약간 비틀어서 왜냐하면 애초에 그 생각해 보시면 정시비 면체는 그 위에서 봤을 때 탑 모양이 그 탑 페이스가 요거면 아래 모양은 약간 뒤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평행이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뒤틀어져야 하고요. 그 뒤트는 각도를 몇 도로 해줄 거냐는 선택할 수 있죠. 어쨌든 약간 뒤틀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뒤틀어져서 그 서로 마주보는 페이스들을 그 붙여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펀더멘털 그룹이 좀 논트리비얼 하면서 네,
트리비얼 하면서 그 호모로지는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발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붙여주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하이퍼볼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붙여주는 이 아이소메트리가 사실은 록소드로믹 아이소메트리가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하이퍼볼릭 네. 폴리헤드라를 면들을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초보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시는 그렇게 고전적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하이퍼 3 매니폴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도 참 어렵고 해서 사람들이 몇십 년간 그렇게 예시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냐면 저렇게 폴리헤드라를 붙이는 방식처럼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예쁜 테트라헤드라 하이퍼볼릭 테트라헤드라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면들은 전부 다 지오데식한 면들이고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아래 넣었을 때 그거 두 개를 잘 이어 붙이면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이퍼볼릭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 다만 얘의 경우에는 컴팩트 그냥 클로스드한 3 매니폴드가 아니고요. 약간 빠져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빠져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버텍스가 이어 붙여질 때 걔네가 사실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런 낫을 뺀 형태가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볼 쿼션트를 통칭하는 건가요?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부르실 때. 제가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것은 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하는 것은 토폴로지컬 3 매니폴드 위에 그 매트릭인데 가장 추상적인 걸 원하신다면 모든 섹셔널 커버처가 마이너스 1인 거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볼 쿼션트가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볼 쿼션트라 지금 하는 게 푸앙칼의 그 어파이프를 네네네. 쿼션트 시킨 게 네. 아닌 경우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없습니다.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거 혹은 이큐반트하게 지금 푸앙칼의 볼을 푸앙칼의 3볼 혹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퍼 헤프 스페이스를 쿼션트 바이 아이소메트리인데 이 아이소메트리는 이제 아이소메트리 그룹은 디스크리트하고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디스크리트하고 디스컨티뉴어스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2차원에서 했던 얘기와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앞에 예시를 들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저희가 인피니트 타입 혹은 인피니트 볼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피니트 타입은 괜찮은데 인피니트 볼륨은 제가 별로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널 볼륨까지 좀 넣겠습니다. 쿼션 포항카의 볼 자체는 이제 인피니트 볼륨인데 그 쿼션 했을 때 파이널 볼륨이 나오게 끝만 저희가 원하는 거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도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테트라헤드라 자체가 파이널 볼륨이다. 그거 두 개만 이어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진 녀석도 파이널 볼륨인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가 되는데 걔가 토포로지컬하게는 3009 안에서 이런 피겨 8 그러니까 피겨 8 여기 팔자가 보이기 때문에 피겨 8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낫을 뺀 형태와 토폴로지컬에 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얹혀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로 만들어 간주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이 신기한 예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가 역사적으로 좀 흥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관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얘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closed manifold에서 어떤 싱귤리티를 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혹은 지금 여기 버텍스가 그런 싱귤리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싱귤리티를 좀 넣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싱귤리티를 넣어서 여기 커습을 만들어준 원펑처드 토러스가 있습니다. 얘는 2차원이니까 지금 3차원 얘기와 관계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차원을 끌어다 줘야겠죠. 얘를 인터벌 번들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토러스 곱하기 인터벌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지금 이 서피스는 하이퍼볼릭 서피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러스가 아니라 펑처널 토러스이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에 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H를 어떤 좋은 그 디스크릿 그룹으로 잘라준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I는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얘는 R을 잘라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이어 붙여준다고 해서 이 면에 이쪽 그냥 이어 붙여준다고 해서 이게 하이퍼블릭 3스페이스 이쿼션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하이퍼블릭 2스페이스에 R을 곱한 다음에 잘라준 그러니까 지금 인터벌 방향으로는 그냥 R을 트랜슬레이션을 잘라준 것이 될 거고 H2 방향으로는 이 감마로 잘라준 형태가 되겠죠. 곱하기 뭐 T를 T 플러스 A로 보는 이런 형태가 될 거여서 얘는 지금 모듈 스페이스가 보면은 H2 방향으로 섹셔널 커버처가 마이너스 1이 맞지만 H2 방향의 한 방향과 R 한 방향으로는 섹셔널 커버처가 0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왜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러합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번들 스트럭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커브가 여기에도 그려지겠죠. 이것도 이것도 그대로 옮겨올 거고 얘를 이쪽으로 이어 붙일 때 이 빨간색 다시 빨간색으로 가게 하고 이 파란색도 다시 파란색으로 가게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이 파란색을 뭐 이상한 커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커브로 이어 붙이고 빨간색은 또 다른 커브로 이어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맵 자체를 아이덴티티가 아닌 녀석을 쓰면 어떻게 되냐를 했을 때 여기에 신기한 부분은 얘를 아이덴티티를 안 쓰면 잘하면 이게 H3를 쿼션하는 형태가 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위에 말씀드린 매니폴드와 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같다라는 센스는 호메오몰픽인가요?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방금 이렇게 이어 붙인 것과 얘는 아이소메트릭한 게 맞을 거고요. 그거는 둘 다 토포로지컬에 봤을 때 그냥 구해서 넣어서 잘라낸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매트릭 스트럭처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H3의 어떤 쿼션트라고 말했을 때 얹어지는 매트릭 스트럭처랑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오히려 저 윗그림에서 S3에서 저 지금 낫을 뺀 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저게 코디멘전이 다르니까 컴플리메트릭을 지금 어떻게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디멘전이 다 지금 다르다는 이제 저 말씀. 지금 바운더리가 아니라 안쪽에 지금 안쪽에 컴플리먼트로 생겨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이 컴플리트할 수가 없잖아요. 구멍이 생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컴플리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네, 그 질문 질문입니다.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그 질문을 사실
한 번쯤은 좀 받으면 더 다음 논의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얘를 잘라내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사실은 얘 말고 얘의 약간 통통한 버전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그 통통한 버전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밖에서 보기엔 꼬여 있지만 로컬하게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토러스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매니폴드라고 했을 때, 그림을 정말 못 그리겠지만 저희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그린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무한대로 향해 가는 것이 있고, 그게 다만 볼륨을 파이나이트하게 원한다를 원할 건데요. 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걔는 사실 이렇게 토러스가 빠져 있는, 한마디로 여기는 토러스가 인터벌 모양으로 무한히, 그러니까 토러스의 번들 형태가 이쪽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마치 이 실을 감싸는, 이제 실을 약간 촘촘하게 계속 동축 케이블처럼 감싸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널 볼륨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파라볼릭을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파라볼릭의 경우에는 지금 한 점을, 그러니까 한 싱글을 픽싱하는 방향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젠 두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해가는, 네, 이런 방향이 이제 파라볼릭을 동시에 같이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로 잘라주면은 그게 만들어주는 형태는 사실은 토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네, 한마디로 유클리안, 그 바닥에 지금 유클리안 스페이스 그 플레인이 보이는데, 그 플레인을 인디펜던트한 방향을 잘라주면 토러스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 정체가 가장자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방향을 잘라준 느낌이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싱귤리티로 다가갈 때도 계속 그런 토러스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들 전부 다 사실은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제 파라볼릭 아이소메트들로 잘라진, 네, 요 녀석이 사실은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싱귤리티를, 네, 컴플리트하고 파이널 볼륨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신에 가는 길이는 무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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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예시를 말씀드린 게 오늘의, 네, 주요 목표였는데요. 여기에 맵을 이상한 걸 쓰면은 방금과 같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지금 테트라헤드론 두 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문제 없어 보이는 오브젝트인데, 페이스들끼리 잘 붙여버리면 갑자기 노시 튀어나오고, 그건 심지어 번들 스트럭처를 가진다. 그리고 그 번들 스트럭처는 그냥 예상하기에는 너무나도 H2 곱하기 I 쿼션트여야 정상일 것 같은 그런 녀석을 사실은 H3 쿼션트로 리얼라이즈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직관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몇십 년간 애를 쓴 거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하신 분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낫을 도대체 어떤 거를 넣어줘야, 예를 들면 그냥 트리비얼 낫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하이퍼빅 스트럭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펀더멘탈 그룹이 아마 Z일 거고요. 그런 녀석은, 네, 파이넷 볼륨을 가지게 이제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방금 아이소메트릭 분류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녀석 안 되고 어떤 넛 혹은 어떤 링크를 빼면은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볼륨 컨젝처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들이 가질 수 있는 하이퍼볼릭 볼륨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각 이 매듭마다 그 매듭을 뺐을 때 만약에 걔를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다면 걔가 가질 수 있는 볼륨은 그 나머지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나머지 꼬이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대략적으로, 네, 볼륨 컨젝처라고 알고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이 관점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도대체 뭘로 붙여줘야 그게 만들어지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시가 한번 만들어진 뒤에 썰스턴이 말한 하이퍼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방금 보셨듯이 건희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컴플리트하고 파이널 볼륨을 가지게 하이퍼블릭 매니폴드를 만든다면 이런 싱귤러리티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바운더리에 보이는 타입이 토러스 타입이거나 토러스 타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토러스 타입 많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서피스 모양이 가장자리에 나타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네. 이제 3매니폴드를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냐. 첫 번째, 이미 3매니폴드가 나타났을 때 얘를 좀 더 단순한 녀석으로 쪼갤 수 있으면 일단 쪼개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좀 단순하게 하고 싶어서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스피어를 만들어서 그 스피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니폴드 안에 어떤 스피어가 있고 그 스피어를 기준으로 양쪽을 잘라내봤을 때 다 양쪽이 안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리비얼한 녀석을 잘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매니폴드 안에 트리비얼한 스피어가 있고 걔가 볼을 감싸고 있으면 그거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거는 무의미한 짓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유의미하게 잘라낼 수 있다면 그거는 더 리듀스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듀서블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못하는 녀석, 그러니까 매니폴드 안에 어떤 볼이 있으면 그 녀석은 반드시 어떤 스피어가 있으면 그 녀석은 반드시 3볼을 이제 감싸고 있어야 해서 그걸로 잘라봤자 무의미하다. 그런 녀석을 일리우스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개념이 별로 안 와닿으시면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이 필요한 얘기여서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니폴드 아닙니다. 네. 매니폴드 안에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걔가 사실은 이렇게 뚝 떼질 수 있으면, 뚝 떼지려면은 여기 안이 볼로 차져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서피스라면은 그 원래 서피스는 사실은 이런 재료가 되는 서피스 두 개를 그냥 죄송합니다. 강제로 이어 붙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런 녀석은 컴프레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컴프레스 못하는 녀석을 인컴프레시블 서피스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와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매니폴드 안에 이제 썸 매니폴드로서 저희가 구조화하기 좋은, 그러니까 그 구조가 트리비얼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매니폴드의 토포의 정보를 임플라이를 할 수 있는 서피스를 인컴프레시블 서피스라고 합니다. 썰스턴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일리우서블 3 매니폴드가 어떤 인컴프레시블 서피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이퍼블릭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이퍼블릭한 것은 토폴로지컬 서피스 매니폴드이긴 한데 저희가 하이퍼블릭 매트릭을 얹을 수 있다. 한마디로 프랭카를 3포를 잘라서 그걸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제가 너무 대충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바운더리가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이런 건 잘 안 썼는데요. 핵심은 이거여서요. 이 인컴프레서블 서피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그러니까 코딩 윈저 원인 스트럭처 하나 있으면 그걸 토대로 잘라내 가지고 이제 인덕티브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아마 잘라낸 다음에
그 잘라낸 피스 각각의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얹고 그거를 매끄럽게 이어붙일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덜스턴이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케이스에는 두 가지 케이스 다 그런 매트릭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 케이스를 한 것은 not a bundle over interval. 제가 ingredien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ngredient가 bundle over interval.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방금 인컴프레서 서피스를 가지고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각들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를 조각들로 토막낸 다음에 얘들이 붙여야 할 곳에 잘 붙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페이스 근처에 하이퍼볼릭 매트릭이 잘 생겨서 여기에 붙일 때 이 경계면까지 하이퍼볼릭 매트릭이 잘 이어붙도록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붙인 인그리디언트 중 그 양쪽 중에 하나가 만약에 번들 오버 인터벌이 아니면은 그런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붙이는 것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피스를 기준으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피스 사이에 붙여주는 맵을 적당한 것을 찾을 수 있냐, 그 후보를 찾을 수 있냐인 건데, 그거는 별개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얘기. 이 이론이 안 통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서피스 인터벌이 있고요. 걔를 자기 자신에 붙여버릴 때, 이 경우에는 좀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덜스턴은 해냈죠. 네. 위대한 수학자니까요. 네, 그래 해내셔서 그 두 케이스 전부 다 둘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붙이는 맵이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하고, 증명을 할 때도 타이크맨 티어리가 어느 정도 좀 쓰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군요. 돌아왔는데 이쯤에서 그 질문을 좀 받고 여유가 되면은 간단한 스킨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그 아까 네, 볼에서 이제 낫을 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컨스트럭션에서 저 낫을 빼는 어떤 방법이 무엇이랑 이제 대응이 되는 건지 사실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개를 그렸는데 두 번째 녀석이 다른 녀석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바로 안 와닿으신다는 그런 걸까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거는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잠깐 좀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필요해서요. 제가 이 폴리헤드라, 예를 들면 테트라헤드라 두 개를 붙여버린다고 했는데요. 그 붙인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형태입니다. 네, 지금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테트라헤드라의 이제 엣지들을 약간 더블링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테트라헤드라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얘는 피겨 8 나시기도 해요. 네. 정확하게는 여기에 지금 보통의 3차원 세상에 사신 분이라면 안쪽에 뭔가 테트라헤드가 만들어질 거라고 납득이 되실 거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3스피어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 바깥쪽도 사실은 테트라헤드라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3스피어에서 볼을 그리면은
안쪽에도 그러니까 스피어를 그리면 안쪽에도 볼이 생기죠. 사실 바깥쪽도 볼이 생긴 거기도 하단 말이죠. 3 스피어는 사실 볼 두 개를 하나를 원래는 까뒤집으면 안 되는데 까뒤집어서 다른 녀석에 이어 붙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시면 지금 바깥쪽도 사실은 테트라헤드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테트라헤드 두 개를 붙여놓은 그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붙일 때 잘 붙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녀석이 그 엣지에 이렇게 미묘하게 이제 약간 두 번씩 빼지는 형태로 빠지게 되고, 네. 이게 왜 하필, 사실은 여기에 제가 지금 꼬아놨는데 두 번, 왜 하필 꼬이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오른쪽이 위에 가고 이게 위에가 위로 가야지 이런 거는 사실 여기 붙인 패턴에 좀 관련이 되는 거여서 자세한 얘기 지금 다 못 드리겠는데, 네. 이 그림이 좀 더 그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제가 그냥 떨스턴이 이거랑 갖다 증명 그냥 이 그림 그냥 그리고 끝냈어요. 차라리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이거 레퍼런스는 떨스턴이 그 Geometry and Topology of Three Manifold라는 책에 아마 서론에 아마 네, 그러니까 이 예시를 이 그림을 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몇 줄 더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계실까요? 혹시 이제 이리듀서블 매니폴드랑 인컴프레시블 서피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하이퍼볼릭 프리 매니폴드를 볼 때 이제 디스크릿 सब그룹으로 쿼션트아웃한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했을 때 그 그룹의 어떤 성질과 대응되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 리리서브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3 매니폴드가 그 두 개의 덩어리를 사실은 그 3볼을 그러니까 3 스피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어 붙인 형태라고 한다면 A 펀더멘털 그룹이 파이1 X, A 펀더멘털 그룹이 파이1 Y였다고 한다면 resulting manifold 파이1은 얘 두 개의 그냥 프리 프로덕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메인폴드를 irreducible 피스로 잘라내는 거는 거의 프리 팩터들을 그냥 디텍트 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룹 티어리티컬 하기는 퓨어 그룹 티어리티컬 하기는 그냥 그룹 자체가 주어졌을 때 프리 팩터를 찾아낼 수 있냐, 그 컴퓨터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프리 팩터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거 가까이 공부한 다음에 그냥 합성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룹 센스에서는 그렇게 되면 되고, 인컴프레시블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똑같진 않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그러니까 썸매니폴드로서의 섭서피스가 있고요. 매니폴드가 있고 얘가 그 이머전으로 이제 인듀스가 되는 파이1 간의 맵이 만약에 이게 인젝티브라면은 이거는 인컴프레시블 할 겁니다. 대신에 여기 이 경우에는 이게 토러스면 별로 안 좋고요. 왜냐하면 토러스는 방금 보신 그 싱귤러리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너스가 이제 이 이상의 경우에 만약에 파이1에 그대로 보인다면은 꼬여서 보이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면 아마 이게 인컴프레서블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3 메인폴드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3 메인폴드의 펀더멘탈 그룹이 있을 때 게이 서피스 सब그룹, 그러니까 서피스의 펀더멘탈 그룹 형태인 서브그룹이 보이면은 사실 그게 네, 이런 분석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해서 사실 그걸 찾는 것도 좋은 문제가 되죠. 어려운 문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네, 사실 엄청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한 번도 그런 이제 적이 없는 그 것 같은데. 네. 네, 그 네. 뭐지? 아까 그 이제 매핑 토러스에 그 붙이는 맵이 아이덴티티면 하이퍼볼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서스턴의 그런 명제에서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서스턴의 명제에서 뭐가 지금 안 맞길래 하이퍼볼릭이 안 되는 아, 건가? 아,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를 놓친 것 같은데요. 일리서블 3 메인폴드고 그 다음에 네,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플러스 방금은 스피어로 잘라내는 식이었는데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로 자를 수 있으면 다 잘라내고 시작해야 하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토러스로 자를 수 있으면 사실 토러스로 잘라내야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does not contain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does not contain Z2 in p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losed라고 하고요. 이게 제일 제너럴한 버전 아닙니다. 제일 제너럴한 버전 아니고요. 그 pi1에 Z2 서브그룹이 있어도 다룰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 이제 토러스가 생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근데 그냥 일단 임시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방금 서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서피스에 아무 그 non-trivial 커브가 이렇게 붙여지면서 그러니까 이 붙이는 게 하나의 룹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해보면은 사실은 네, 토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하고 커뮤트하는 방향들이 생기면은 그게 토러스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 커브하고 이 모노드럼이 그러니까 이어 붙이는 여기서 인터벌 끌고 와서 이어 붙여지는 그거 방향 그 두 방향이 Z2 서브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스킴에는 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떨스턴이 말한 스킴에 맞게 하려면은 커브가 자기 자신으로 와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 방향과 그 커브 두 개가 Z2를 만든 형태가 없어야겠죠. 한마디로 커브가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경우가 없어야 없는 걸 저희가 원할 거고 그래서 그런 맵이 있는지를 또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네.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닐슨 떨스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논증이 어떤 성격인지까지만 잠깐 맛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왼쪽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여기 부분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줘놓고 이어 붙일 때 매끈하게 잘 이어 붙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잘 찾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녀석인 게 이 파이 방향으로 예를 들면 풀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파셜한 이제 컵을 만들었다 쳐보면 파셜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얘 유니버설 컵으로서 예를 들면 푸앙카레 볼이 만들어진다고 치자 하면은 왜 어려운 문제냐면 각 파이버들이 있겠죠. 그 각 파이버들은 얘는 섹셔널 커브처가 뭐 네거티브하게 컨스턴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컨스턴트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평균 대역 네거티브 할 거고요. 컴팩트하기 때문에 얘는 쿼지 아이소메트릭 2 H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컨스턴트 커베처였으면은 그거는 H2로 펴질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H2가 약간 우글우글 접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우글우글이 터질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바운디드한 정도 안에서 우글우글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H3R에 넣는다고 치면은
H3 안에 번들로 들어있다 치면 이런 식으로 예쁜 모양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수 없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냐면 이런 모양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버 하나를 그 유니버설 커버로 가져왔을 때 펴보면은 걔가 H3 바운더리를 향해 갈 때 바운더리 전체를 무조건 다 덮게 됩니다. 한 파이버만 했을 때도. 물론 다른 파이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얘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물론 서로 겹치면 안 되죠. 그리고 얘들 각각은 그러니까 떼와서 생각해보면 H2하고 쿼디 아이소메트릭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그려지나? 가 너무 비자명한 문제가 되는데요. 덜스턴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에 사람들이 한 다른 오브젝트인데요. 어떤 오브젝트 하면은 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서피스들로 이루어진 번들인데요. 근데 그 번들은 이 방향으로 갈 때 타이크문 스페이스의 한 포인트, 시그마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시그마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네. 타이크문 스페이스의 두 포인트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로 약간 스트럭처가 향해 가는 그런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이런 열려있는 번들, 그러니까 닫힌 번들 말고요. 인터벌 번들을 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좀 알려져 있었고 이걸 쿼지 복제안이라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녀석은 프랭카레 볼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다시 이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요. 시그마 플러스가 이 방향에 향하게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가 이 방향으로 향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 중간에는 이렇게 중간에 번들들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형태로 유니버설 커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예쁘죠. 그러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예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덜슨이 처음에 얘기한 거는 여기에 만약에 필요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거는 이런 형태로는 절대 나타낼 수 없다.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P가 사실은 피리오딕하다는 뜻이 되는데 그 피리오딕이라는 건 나중에 저희가 할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면은 그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찾고 싶으면 이런 녀석 하나가 딱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녀석이 어떤 더 큰 스페이스,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타이크론 스페이스가 그 두 포인트가 잡히는 이런 형태가 이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는데요. 얘가 어떤 더 큰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 안에서 적절한 이 시퀀스들이 극한에 취해주면은 이 필을 이용해서 만든 이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포인트들이 극한에 취해주면 그 극한점은 존재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이 될 것이다. 가 사실 증명의 요지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스케치해 드린 것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증명을 이해해보자가 제 발표의 목적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타이크론 스페이스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들을 그러니까 서피스들 2디멘셔널한 것들을 파라미터라이즈 해주는데 이게 3차원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말미암아서 생기는 이 셀프 맵 방금 이어붙여주는 이 맵, 셀프 맵들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3매니폴드 이론에 쓰이고 도움이 되었나를 맛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저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의 이제 극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타이큐뮬러 스페이스의 바운더리 포인트에 해당되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는 타이큐 스페이스도 사실 바운더리가 하나가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바운더리는 아니고 사실은 네. 사실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타이크머 스페이스를 여기 인베드 했을 때의 극한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베드 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 매니폴드를 PSL2C에 집어넣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의 극한점이어서요. 그러니까 시그마 마이너스의 극한, 시그마 플러스의 극한의 프로덕트가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얘네 무조건 합체해서 봐야 볼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의 극한이어서 네. 사실은 네, 이 극한 오브젝트는 시그마 마이너스의 극한과 시그마 플러스의 극한의 정보는 네, 제가 알기로는 바로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공부한 방식에 따르면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넣은 다음에 극한을 취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그 관련된 전공자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더 레퍼런스, 덜스턴이 사실 쓰다 마신 에럴스 논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쓰다 마신 7개의 프리프린트 중에 3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드 7개 중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에 네, 첫 번째 거에 그 개요가 들어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안 나왔고요. 이거는 에럴스 82년도였나? 네, 그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연도가 정확하지는요. 혹은 오탈이 쓴 다른 책이 있어서요. 네, 오탈이 책을 보시면 이 증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은 네, 혹은 카포비치. 혹시 다른 질문 계실까요? 사실 하나는 그 이제 3 푸앙카레 볼에 대한 이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사실 벌스 임베딩에 따른 사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쓰고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고 뭔가 혼용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그 타이키뮬라 스페이스에 결국에는 오토몰피즘 그룹이 아이소메트리 그룹이 되는 센스에서 웹핑 클래스 네, 그룹이 뭔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등장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타이키뮬라 메트릭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다 뭔가 네, 총체적 약간 이제 난국이 되겠다는 느낌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스키면은 기하적인 관점, 그러니까 저희 저차원 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맵 혹은 하이퍼 스트럭처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입장이니까 그것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엮이는 방식은 사실은 말씀하신 약간 컴플렉스 애널리틱하게 타이크노 스페이스를 어떻게 집어넣는가. 사실 그 방식이 이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넣는 방식이긴 한데 사이머테니어스하게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그 어느 스페이스에 있어서 잡아줘야 하는가 이런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서 그냥 무슨 얘기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이퍼블릭 세팅에서 하는 거랑 그 스필에서 예를 들면 기하 해석적인 툴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플레이버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하이퍼레이션을 저희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프랭카르 추측 자체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여서 뜸을 좀 들이시는 것
지금 끊기신 거죠? 제가 네, 끊기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